이 수법은 무지하게 오래된 수법이야.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건 완전 쌍팔년도 고전 네. 수법이야 이거. 80년대 택시 저희 기사분 잠깐 쓰면 그 매기면 택시 기사님 주무시면 동전까지 다 네. 들어가고 이런 거 현금통 한참 들어가고. 유행했었어요. 네, 네, 네. 요즘 사람들이 옛날 수법을 쓰면 의외로 쉽게 넘어가요 또.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범죄 수법도 내가 보니까 돌고 돌아요. 레트로예요 이제. 그렇더라고 이게 일정한 그 그림 이 곡선을 그리더라고 이게. 네. 오늘은 우리 염건영 교수님하고 미제 사건을 할까 중요 사건을 할까 뭔 사건을 할까 망설이다가 네. 저번 주에 이제 뭐 미제 같은 거 좀 하나 했고 네. 이거 예전에는 이런 수법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수법 안 하는데 이 빵에 오랫동안 들락거리던 새끼들은 옛날 지가 범행하던 시절에 머물러 버려. 현실감은 범죄 떨어져. 네. 현실 감각이 떨어져 갖고 범죄 수법도 옛날 수법을 그대로 써. 근데 또 웃기는 거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수법을 쓰면 의외로 쉽게 넘어가요 또.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범죄도 내가 보니까 벗고 우리가 바지를 입어도 통바지 입었다 뭐 네. 쫄바지 입었다 이게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범죄 수법도 내가 보니까 돌고 돌아요. 레트로예요 이제. 그렇더라고 이게 일정한 그 그림 이 곡선을 그리더라고 이게.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2022년도 사건이에요. 얼마 안 된 거네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근데 수법은 아주 고전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지. 2022년 6월 23일 네, 여러분. 한여름 09시경에 네. 대전 서부경찰서에 112 신고 하나가 들어와요. 112가요. 예, 112 신고가 딱 들어왔는데 그 신고자는 울산에서 택시 운전하는 택시 기사예요. 그럼 울산에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이 왜 대전에 서부경찰서에 신고를 했겠어요? 울산에서 전날 밤에 장기 출장을 간다는 손님을 하나 태웠대. 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장기 출장하면서 내가 택시 대절비 다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댕깁시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장거리 대절 받아가지고 오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부시래기 똥 건지는 것보다. 예. 대전에 도착하자마자 늦지막하게 와서 대전에 있는 그 대왕동 그 모텔에 딱 또 거기서 주무셔야 돼. 내일 내가 일 보고 또 나랑 같이 또 내려가야 되니까. 네, 울산에. 얼마나 좋아. 네. 또 그 모텔비도 탁 이제 계산해주고 네. 둘이 투숙을 해서 각각 방에. 예. 야 신났지. 아 그리고 저녁도 먹고 왔어요. 네. 가서 탁 모텔도 들어갔단 말이야. 네. 이제 자고 일어나서 내일 또 일정만 하면 또 끝나고 울산 가면 돈 좀 되는 거야.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어 이제 자고. 네. 깼더니 손님은 사라졌어. 어디 간 거예요? 손님 사라진 건 더 해서 내 휴대폰도 없어졌어. 핸드폰까지요? 아이고요. 기사 그다음에 차 키도 없어졌어. 택시 키. 그다음에 지갑에 있는 신용카드 같은 게 사그리 다 사라졌어. 야, 큰일 났네. 그 사람 그 지갑에 들은 돈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야. 털린 거네 그냥. 털려버린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하나야. 손님이 그 각각 방을 따로 잡고 저녁을 먹고 들어와서 각각 방을 따로 잡고 자기 딱 씻고 자려고 그러는데 똑똑똑 두들겨. 네. 그 문을 여니까 손님이야. 손님이 아유 오늘 장거리 운전하느라고 울산서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힘드셨죠? 피곤하시죠? 네네. 아 그러면서 텀블러 하나 들고 있어. 텀블러. 텀블러를. 거기 있는 음료수를 쭉 따라주면서 이거 정말 피로 회복에 짱입니다. 내가 나 장거리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내가 이걸 잘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먹었어. 네. 마셨는데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잤던 거야. 그거 약 탄 거예요, 그지? 이제 보자고요. 네. 그러고 나서 깨보니까 아이 거지가 된 거야. 다 돌아가 버린 거야. 다음에 핸드폰도 없고 난리네. 다 형사 4팀이 이제 출동을 했어요. 가서 이제 피해자 택시기사 만난 거야. 못해서 연락하셨구나 전화 빌려고. 오도가도 못하는 입장이야. 그 이제 진술을 딱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네. 저녁에 도착을 해서 네. 모텔에서 짐을 풀고 네. 자 밖에 나가서 같이 그 손님하고 저녁 식사했고 그 다음에 밤 10시 50분경에 이제 모텔로 딱 들어왔대. 네. 각각. 그래서 각각의 방으로 갔는데 씻고 막 나오니까 땅땅땅 두들기더니 아이고. 텀블러 들고 와가지고 피곤하시죠? 네. 이거 몸에 좋은 피로회복제인데 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한 잔 쭉 하세요. 밥도 사줬으니까 좋지 뭐 기분. 그 한 잔을 마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들었다는 거고요. 아하이. 눈 떠보니까 아침이고 신용카드 뭐 휴대폰 이거 다 없어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경찰이 확인하니까 네. 택시는 안 끌고 갔어요.
택시를요. 근데 사실 택시를 끌고 가면 금방 수배대에 잡히거든. 그렇지, 바로 잡히지. 범인 입장에서. 예, 택시. 그러니까 택시는 안 끌고 가는데 왜 키를 들고 갔을까요? 못 따라오게 하려고 그러네. 그렇죠. 추적 못하게 하려고. 당장에 차를 운행 못하게 하려고 못하지. 그렇게 발을 묶어놓은 거네. 발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이 택시 기사분이 황당했겠습니까? 때린데. 쇠 빠지게 울산에서부터 운전해가지고 대전까지 왔는데 그러니까요. 눈 떠보니까 이게 완전 그냥 도둑놈이지, 그냥 강도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서 할 건 딱 하나잖아요. 바로 일본으로 할 건 CCTV 확인이니까. 모텔에 있겠죠. 모텔이니까요. 예. 6월 22일 날 20시경에 20시경. 두 사람이 먼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에 입실을 해요. 네. 방을 정해놓고 밥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네. 20시경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시 50분경에 또 식사하고 들어오는 것도 시켜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텀블러 든 새끼가 보여요. 텀블러를 든 남자가 피해자 방으로 가더니 조금 있다가 바로 나오는 게 나와요. 그 사이에 먹이고 나온 거죠. 한 잔 마신 거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됐지. 밤이 넘어갔으니까 1시가 6월 23일 날 공안시경에 손님이 그 새끼가 텀블러남이 방을 나와서 복도를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네. 복도 쪽에 이렇게 비치잖아. 그리고 이 새끼가 노크도 없이 또 피해자 방문을 카드를 이렇게 사용해갖고 이렇게 열어. 그러니까 잠들고 난 다음에 요놈이 훔친 거는 그 다음날 공안시경에 들어간 거야. 그러네. 완전히 골아떨어져갖고 이제 세상 모르고 잘 때 공안시경에 지방에서 싹 나와갖고 카드 하나 들고 가서 넣어가지고 탁탁탁탁탁. 네. 저 과자들은 이거 잘 따가 넣으면 네, 카드 하나 그렇더라고요. 있으니까. 카드로 따더라고. 네. 그걸 열고 들어가요. 그 이후에 또 나오는 게 보여요. 네. 뭐 그때 이제 훔쳐갖고 나온 거겠지. 그리고 잠시 후에 보니까 지 방에서 캐리어 딱 들고 나와. 그렇게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딱 맞는 거예요, 이게 CCTV 보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법은 무지하게 오래된 수법이야.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건 완전 쌍팔년도 고전 수법이야, 이거. 80년대, 90년대 초반 수법이에요. 이거 내 경찰 처음 들어갔을 때 80년대 초에 조금 유행했었어. 바깥에다 뭐 타서 먹이고 맞아요. 택시 저희 때도. 기사분 잠깐 쓰면 그 먹이면 택시 기사님 주무시면 동전까지 다 네, 들어가고 이런 거 현금통 한참 들어가고. 유행했었어요. 네. 이거 완전히 쌍팔년도 수법이거든요. 고전 네. 아주 클래식한 거죠. 네, 클래식해. 어떡하냐. 최근에 이런 범행이 2022년도, 2023년도에 이런 범행은 거의 일어나질 않았어요. 내가 그래서 2022년, 23년 범행을 네. 이 사건 말고 또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죠. 없지. 얘가 최초야. 저도 이거 언제 좀 본 건데. 완전 고전 수법에 당해버린 거야. 왜? 택시 기사분도 하도 오래전 수법이라 그 수법이 이번에 나한테 사용될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야. 시대를 초월하니까 이게 그렇죠. 예측을 못한 겁니다. 30년 전 수법에 이게 그러면 쌍팔년 수법인데 이게 허망하게 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경찰은 이 새끼 잡으려면 인상착의를 그걸 확인해. 확인해야겠네. CCTV 인상착의를 딱 확인했어요. 반팔에 반바지 입었어요. 반팔에 반바지. 여름이니까. 근데 얘가 신체 특징이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아랫도리는 짧고 가는데 위에는 엄청나게 뚱뚱한 스타일 있잖아요. 심할 정도. 미국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뭐 이상한 거, 그 가분수. 예. 몸 이만하고 다리 얇고. 다리는 짧은. 예. 그리고 다리는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주 이 특징은 인착은 아주 좋아. 인상착의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인간들이 정말 경찰들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네. 그리고 저 구분하기도 참 좋거든. 네네. 그리고 이제 요놈이 처음에 모텔에 입실할 때는 무늬가 있는 남방을 입었었는데 네. 캐리어 들고 이제 범행하고 도망갈 때는 형광색 티셔츠를 입었어. 그것도 튀는 것도 입었네. 이제 요거까지 경찰이 확인을 했어. 네. 그래서 연계해서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지.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피해자 진술을 다시 한 번 들어. 네. 그랬더니 이제 혹시라도 선생님 울산에서 그 사람을 태웠잖아. 그러면 울산에서 평상시에 그 사람 본 적 있냐? 그게 중요하네. 네, 처음 만났는데. 그리고 하여튼 요만한 거 손톱만한 거라도 그 사람하고 연관된 게 있다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게 다 영양가가 있는 거면 우리가 그 범인 잡는데 잘 쓰입니다. 네. 그랬더니 기사가 막 처음에는 원래가 이 흥분하잖아요. 피해 당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생각 안 아무 나지. 생각도 안 나갖고 어버버해요. 맞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차분해지면 본인도 막 생각을 하고 굴린다고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택시 기사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처음 태운 거 아니에요.
아 처음 태운 게 아니에요. 예, 나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몇 번 태운 것 같아요. 아 단골이네. 그리고 또 내가 곰곰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은 울산에 있는 어떤 고시원 앞에 내려준 기억이 있어. 아 고시원 앞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젠가 한번 자기 장거리 출장 간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준 적이 있었어요. 아, 그걸로 이번에 나한테 전화한 거래요. 이제 생각하니까. 이제 이걸 기억해냈어. 그러니까 구면이네 여러 번 태워갖고. 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구나. 이제 기사 양반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한테 걸려온 전화번호는 자기가 기억이 안 난대. 아. 근데 간단해 그거는. 그건 기사분 저 수신 내용만 뽑으면 돼 경찰이. 네네네. 그래서 즉시 이제 경찰은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을 송수신 내역을 쫙 발췌를 하죠. 네네네. 뽑아가지고 네. 금방 나오지 뭐. 바로 나왔어요. 택시 콜 부르는 시간대에 맞춰갖고 걸려온 전화 딱 뽑은 거 아니에요. 네. 전화번호를 딱 뽑아가지고 인적사항 딱 확인을 했더니 네. 그 사람 이름은 박땡땡이에요. 아 이 신랑이 나갔구나. 그 당시에 38살 먹은 남자예요. 좁네. 38세 남자. 네. 전과 조회를 해봤어요. 네. 도대체 어떤 새끼인가. 전과 27범입니다. 38살인데. 네. 38살인데 전과 27범이에요. 역대급이다. 국가에 엄청 기여하면서 사는 놈이에요. 우리들의 세금을 엄청 축내는 놈이에요. 심하네. 전과 27범인데 게다가 봤더니 불과 한 5달 전 2022년 1월 달에 사기로 4년 형기를 맞추고 출소했어요. 아 얼마 안 됐네. 5달 만에 이 범행을 한 거예요. 5달 만에. 버릇 어디 간가 이게. 개벌은 못 주는 네, 거지. 진짜로. 그리고 사는 데는 일단은 울산으로 나와요. 예. 울산 거주하는 걸로 예. 나와요. 그래서 또 그 4년 전 그 출소한 그 범행 있잖아요. 그거 다 봐야죠. 그거를 또 조회를 예, 해봤어요. 수법 좀 해봐야지. 그랬더니 범죄 수법이 어떤가? 예. 똑같습니다. 아 이번에 4년 전에 4년 살고 나온 범행도 이번에 이 울산 택시기사가 당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했다가 4년 살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음료수에다가 수면제 타서 먹이고 절도했던 그 수법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이 새끼가 범인이죠. 그렇죠. 경찰이 찜찜했던 건 뭐냐면 네. 남의 전화번호로 콜을 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박 씨라고 나와도 그 사람이 범인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남의 명의를 썼다면. 네. 그런데 동일 수법이 딱 나온다면 요번하고 똑같은 수법으로 4년 사는 게 나온다면 이건 볼 것 없이 이 박가가 범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이거는 특정을 했어요. 어려운 수사 아닙니다. 예. 인상착의도 확인할 거 아니에요. 예. 잡으러 가야죠. 이거 네. 뭐 인상착의도 잘 나왔겠다 뭐. 네. 근데 요 새끼가 지금 뭘 가지고 갔죠?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됐잖아. 예. 신용카드 추적해야죠. 아.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카드 신용 사용 내역을 이제 그 조회를 했고 했더니 요 새끼 또 골 때려요. 캐리어 들고 나간 다음에 훔쳐가지고 아예 이제 수면제 약발을 안아봐 이놈은. 느긋하게 그 모텔 바로 근처에 바에 갑니다. 바예요. 캐리어 들고 바에 가서 새벽까지 술을 드셔요. 와. 그러니까 이놈은 아는 거요. 그거 먹으면 아침 9시나 10시에 깬다는 거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더니 예. 대전역으로 이동을 해요. 예. 그러더니 대전역에서 울산 가는 기차표를 구입합니다. 예. 새벽차 타고 왔나 보네. 예. 그리고 바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근처 편의점을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거를 잔뜩 사요. 그 피해자 신용카드로. 바로 앞에 있어요 대전역. 예. 그러면 이놈이 갈 곳은 뻔하잖아요. 울산이잖아요. 그렇지. 지금 본거지로 갔네. 과자 사갖고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은 여기다 흘려놓고 실시간 위치 추적을 깝니다. 이제 깔고 추적에 들어가요. 예. 자, 울산으로 바로 가야겠지. 예. 울산 표 끊었잖아. 네. 울산으로 날아가서 영산. 투덜투덜하면서 갔을 겁니다. 예. 울산으로 갔어요. 근데 교수님 이런 경우에 카드를 쓰면 계속 걔 위치는 파악이 되지만 피해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카드를 정지시켜버려요. 그냥 정지시키면 안 돼요. 쓰게 냅둬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지시키면 네. 막 화딱지하니까 피해자가 카드를 바로 정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거 미리 사전에 얘기해 줘야 돼요. 범인 잡으려면 카드 그 사용하는 거 정지시키면 안 돼요.
카드가 사용된 데가 뒤늦게 뜨죠. 네. 띵동 뜨면 형사들이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이러이러한 인상착의의 사람 아니면 거기에 있는 CCTV로 그놈이 산 거를 확인하고 움직인 방향으로 또 추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드를 딱 끊어버리면 멈추죠. 물론 뭐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도 있긴 하지만 근데 카드는 살려주는 게 낫습니다. 잡으려면. 울산에 이제 도착을 해갖고 대전 서부형사들이 이제 울산 경찰서 쪽하고 공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서 알아낸 게 있어요. 뭐 또 있었어요. 이미 네. 박가가. 울산서에서 이 박가에 대해서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수사 중이었구나. 당한 사람이 이 사람 이전에 또 있었던 네, 거예요. 또 그러네요. 있어가지고 네. 그분도 택시기사예요. 울산 택시기사분인데 그분이 신고를 해서 울산경찰서 형사들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 울산에서 건거를 못하는 사이에 이번 택시기사분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또 범행을 한 거예요. 그때는 또 어디로? 그때는 이제 그 울산서에서 미리 지금 이미 발생한 그 사건은 뭐였냐면 네. 울산 택시기사 임 씨가 당했는데 네. 이번은 임 씨인데 6월 중순경이래요. 바로 앞이네. 네, 6월 중순경에 박땡땡이가 이 택시기사 임 씨한테 1박 2일로 경기도 남양주시로 자기가 출장을 간다고 그러면서 택시를 대절을 했어요. 멀리도 왔다 또. 꼭 이렇게 멀리 와요. 그때도 모텔에 투숙을 했답니다. 모텔에 있고. 똑같습니다. 네. 또 자고 약 먹이고. 예, 6월 18일 날 오후에 그 남양주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요. 이때는 텀블러 있는 거 한 잔 따라주면서 내가 읽어보고 올 테니까 고사에 이거 저 필요백저 드시고 차 안에서 좀 쉬세요. 그거 먹고 주무신 거예요. 그 임시. 그러면 안 깨지 그거 먹었어. 그 차 안에서 실컷 자고 눈 뜨니까 지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야. 근데 이분은 피해가 많아요. 피가 많아요. 그때 이놈은 박가 이놈이 지갑을 훔친 다음에 네. 곧바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그때 이놈이 어디로 용산 전자랜드로 갑니다. 전자상가로 갔어요. 예, 용산 전자랜드로 가고 1,000만 원 상당의 그 휴대폰하고 노트북을 사요. 노트북 비싼 거 샀구나. 예, 1,000만 원 휴대폰도 사고 휴대폰도 공폰 같은 걸 많이 샀어요. 그걸로 구입했어요. 예. 그러더니 바로 울산으로 안 가요 또. 예. 그때는 서산으로 갑니다. 서산으로요. 택시기사 임씨 있잖아요. 예, 예. 이 사람 신분증으로 렌트카를 또 빌려요. 아하이 참. 그러니까 임씨는 이번 택시기사분보다 훨씬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네. 렌트카를 딱 빌리더니 그 렌트카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또 내버렸어. 신분증을 내는 바람에 임씨는 사기당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졸지에 교통사고 저 뺑소니범까지 돼 있는 상태. 그렇게 돼 있네. 돈은 1,000만 원 이상 다 날라가고. 예. 그러니까 임씨가 이제 울산경찰서에 신고해서 울산서에서 수사 중인데 이번 일을 또 저지르는 거서 이번 일은 대전 형사들이 붙은 거예요. 이 새끼 아주 뭐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 고전 이 클래식한 그 수법으로 아주 짭짤하게 해먹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거는 볼 것도 없어. 그래 바로 체포영장 신청했어요. 바까. 네. 왜 체포영장을 신청해야지 여차하면 전국의 지명수비야. 네. 그리고 뭐 했는데 이 문제는 이 새끼가 실시간 위추적 휴대폰을 걸어놨는데 한 지점에서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는 얘기는 딱 어딘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지 추적을 하지. 이제 그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얘 주소지로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주소지는. 지분이 있어요. 집에는 가봐야 할 거 아니야. 네, 지분이 있어요. 집으로 갔어요. 네. 집에 딱 갔더니 간판이 딱 끔찍하게 걸려 있어. 네. 갱생보호소. 이 새끼 방에 갔다 와서 오갈 데 없으니까 갱생보호소에서 방 얻어갖고 지내면서 거기다 주소지를 적어놓은 거야. 법무공단에서 주는 주거지가 있었구나. 아이고. 갱생보호소가 주거지로 해놓은 거예요. 아이고. 이 새끼 아주. 그럼 거기라도 알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갱생보호소 또 형사들이 들어가갖고 이제 또 거기 직원들한테 이 사람 왔냐 확인하고 소재를 물으니까 뭐 아무도 모른대요. 뭐 이미 거기서 겨나와서 범행하고 다니는 건데. 근데 이제 갱생보호소에서 대화 끝에 첩보를 하나 주는 게 있어요. 첩보가 뭐가 있었어요? 그 첩보가 뭐였냐면 이 박가가 지병이 있대요. 지병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울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주 정기적으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했다는. 그 이거는 갱생보호소 측에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잘 관리되나요? 관리하려면 신경정신과 약도 먹었었고 이놈이 또 여러 가지 잡다한 질병이 많아가지고 병원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댕겼다는 그런 소스를 받았어요. 갱생보호소 쪽에서. 네. 그러면은 이건 딱 답이 나오잖아. 이 새끼가 섞은 약은 뭐겠어요?
수면제입니다. 신경안정제 모르겠죠. 그 피로회복제 담은 거는 수면제 가라는 거예요. 아 자기가 처방받는 걸. 그러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경정신과 댕겼다는 얘기하고 수면제 그 범행수법하고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네요. 이제 그래서 갱생보호소 주거지는 실패했어요. 아이치. 택시기사분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 자기가 기억을 해보니까 언젠가 한번 고시원 쪽에다 내려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 예. 그래서 기사분을 대동하고 어디 고시원 근처에 내려줬나요? 앞에 내려줬나요? 하고 이제 그 기사분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이제 그 고시원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근데 이분도 오래전에 어디 고시원에 내려준데 헷갈리지. 그렇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 작은 단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시원 찾기를 하는데 그게 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예. 기지국 반경 2km 내에 있는 모든 고시원을 추적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이게 대전 형사가 고생 엄청 했어요. 말이 그렇지. 결국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대단하다 진짜. 갔더니 그 새끼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요. 방이 있는데 지문이 있습니다. 지문. 어. 근데 그놈은 없어. 아주 조심스럽게 확 열었는데 아. 없어. 고시원 측에다 물어봤더니 이 새끼가 애초부터 거기다 집만 들여놓고 거기 나타난 적이 없대요.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로 쓰는 거죠. 창고로. 예. 이 한숨 팍팍 나오지 형사들. 그럼 어디가 있어? 그럼? 근데 분명한 거는 그 고시원 핸드폰 켜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요 휴대폰이 깜빡거리는 예, 멈춰 있잖아요. 있는 살아있잖아. 장소가 이거는 분명하거든. 예. 여기 어디에 있는데 고시원이 없다면 늦은 시간에 이 새끼가 어디 있겠어? 어디가- 숙박업소에 있겠지. 그렇지 어디 들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또 인근에 숙박업소를 다 두줘야지 또. 쌍시 오빠 치면 엄청 나오면서 형사들 툴툴거리면서 아마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궁금했죠. 그 옛날 모텔에 CCTV 없을 때 그때 형사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해요? 아 이제 그래도 들어가서 이제 또 물어보고 옛날에는 또 그래도 형사들이 가면서 물어보면 네. 거짓말들 잘 안 하고 아, 약간 사장님들이. 위세에 눌려서 네. 대답들을 잘했어요. 협조해 주셨어요. 마치 협조 안 하면 잡아갈 줄 알고 네.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또 있었어요. 없잖아. 아, 그러니까 일장일단 있습니다. 그러네. 예. 예. 그러니까 숙박촌인데 아주 그냥 헤매고 다니면서 한 거죠. 사정사정했을 거예요. 밤에 그거. 다만 얘는 CCTV에 인상착의가 특이하잖아요. 네. 상체 비만, 하체 다리 짧은. 짧고. 그러니까 그 사진은 뽑아서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걸 들고 다니면서 숙박업소 다니면서 예. 숙박업소 업주들한테 하나하나 컨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쉽지 않다 진짜. 이게 일일이 찾는 거는 이게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힘이 들어요. 이게. 거기다 또 그 동네 형사가 아니고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예. 형사를 왔다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못 하겠고 차라리 이 모텔이 있으면 모텔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CCTV가 네, 있지 있어요. 않겠냐. 방범용 CCTV 차라리 그 있어요. CCTV를 있어요. 예. 추적을 하자. 예, 숙박지에. 이거 하나하나 댕겨보니까 도저히 못 하겠는 게 몇 개 하니까 네. 협조도 잘 안 돼. 네. 그래서 차라리 모텔촌에 쫙 깔려 있는 CCTV를 확인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머리 잘 쓴 거예요. 왜? 인상착의가 특이하잖아. 네. 걸어다니는 거. 네. 그래서 모텔촌 인근에 있는 CCTV를 까기 시작해. 네. 근데 대전 형사들이 내려갔을 때는 울산까지 갔을 때는 너무 늦은 시간이지. 이뭐 고시촌도 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이제 못 올리고 날밤을 꼬박 샜어요. 박사님. 아침이 이제 밝아왔습니다. 예. 여전히 위치는 그대로 떠 있어요. 실시간은. 그럼 거기 하여튼 있는 분명히 거네. 있기는 거기 있어. 있어. 그때 이제 한 게 CCTV를 한 팀은 보면서 한 팀이 한 게 뭐냐면 그래 최대한으로 여기에 가까이 가는 방법을 선택하자. 2km보다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요거는 제가 수사기법이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휴대폰으로 우리가 위치값 계산하는 방법이 네, 있어요. 네. 요건 제가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여튼 그 위치값 계산을 했습니다. 위치값 계산을 한 팀에 하나 정도 할까 말까에 어려워요. 어쨌든 위치값 잘하는 형사들 아주 값어치가 높습니다. 그래도 그 정확하게 좀 찝었다 이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줄이는 거지. 최대한 요 범위를 최대한으로 여기 위치값을 있겠다. 계산. N값, P값 해가지고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거 곧잘 하는데 그래갖고 최대한으로 밀접하게 다가가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인근을 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짓 다 한 거예요. 근데도 대상이 될 만한 데는 다 댕겨도 없어. 그렇지 말이 쉽지 그게 거기서 어디서 이제 전부 다 완전히 이제 파김치가 됐대요. 예, 그러겠네. 오후가 됐대요. 예.
아침부터 시작. 날밤 그냥 샜네 그냥. 그 늦은 오후가 됐으니까 거의 이제 저녁으로 들어갈 무렵쯤 됐어요. 몇 시간 다들 지쳐서 형사들도 이제 이때쯤에는 아우 씨 이제 도저히 못 하겠네. 예. 막 어떤 때는 발바닥이 막 부르트고 그러거든요. 예. 많이 하는 날은 보니까 한 거의 20km 가까이 돌아다닌 날도 있더라고. 걸어서요. 예, 4, 5, 20, 그럴 거예요. 50리를 돌아다니는 그럴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예. 그 거리를 이제 그 CCTV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멀찌감치 해서 어떤 사람이 리어카를 끌고 가. 리어카를. 리어카를. 예. 근데 이 새끼 리어카 끌고 가는 사람을 딱 보니까 걔야 수도 없이 봤잖아 형사들은 CCTV를. 그렇죠. 저 새끼 리어카 끌고 가는데 저거 똑같은데요? 이렇게 된 거야. 신기하네. 리어카를 끌고 가. 다가갔어요 예. 형사가. 예. 급습 질문이라는 거 있어 알잖아요. 당신이 박땡땡이지? 갑자기 물어봤어요. 네. 그럼 저거 아니요 내가 왜 박땡땡이 나 장명철입니다. 장땡땡입니다. 장땡이네. 하고 대답을 했어. 네. 그러니까 형사들도 뭐 순간적으로 아닌가 보다 했는데 옆에 있던 형사가 딱 기억해냈어. 네. 그 형사는 왜 기억했냐면 장땡땡이라는 이름을 형사는 알고 있었어. 얘가 팔은 장땡땡이. 걔가 누군 줄 알아요? 누구예요? 아까 갱생보호소 갔을 때 네. 한 방에서 두 놈이 지냈거든. 2인실로. 그것도 전과자가. 네. 그 박땡땡이하고 같이 한 방에 있던 놈이 장땡땡이야. 이름 따느라. 이 새끼가 박땡땡이냐고 형사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같은 그 룸메이트였던 그 전과자 네. 갱생보호소 전과자 걔 이름을 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형사는 그걸 알고 있잖아. 네. 그 순간 이 새끼 박가 맞네 하고 바로 알게 된 거야. 하하이. 그러니까 바로 이 새끼 헛소리 하고 있어. 너 이 새끼야 박땡땡이 맞아 이 새끼야 룸메이트 이름을 대고 지랄이야. 내가 딱 잡아버렸어요. 그냥 잡히자마자 이놈 그냥 역시 27개 이 별을 달고 있는 분은 이제 도통하셨기 때문에 네.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박땡땡이 맞습니다. 때리지는 마세요. 바로 긴급 체포해버렸습니다. 엄하게 잡았네. 예. 근데 고기 있어도 잡았네. 고생은 뒤지게 해가지고 근처에 잡았네요 제대로. 그 잡히려면 그냥 숙소에서 어떻게 바로 잡히. 운 좋으면요. 숙소가 한 4, 50개 깔려 있는 데서도 운 좋은 날은 첫 번째 들어갔는데 거기 탁 잡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야죠. 그날 땡딴 거예요 형사들. 나머지 다 지키고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재수 더럽게 없는 날은 50번째에 잡혀. 50개 중에서. 아이씨. 이게 복글복이에요. 그래서 쪼개가지고 양 끝에서 이렇게 몰고 들어오지. 근데 요 가운데 있는 놈이면 정말 양 끝에 신기하네. 다 헛방 잡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왜 리어카를 끌고 있었어요? 얘 캐리어 끌고 다녔잖아요. 요 새끼가요. 예. 처음에 이제 묵었던 모텔에서 기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 모텔에서 나 장기 투숙 좀 할게요. 예. 그랬더니 거기서 우리 집은 장기 투숙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이 다른 데 장기 투숙하려고 이제 기 나온 건데 리어카에 이제 여러 가지 소지품 같은 거 지지한 걸 싣고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였구나 이게. 이사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다 진짜. 그래서 이 새끼를 긴급 체포해가지고 이제 이송을 했죠 대전으로. 예. 그래서 그 새끼가 들고 있던 캐리어 예. 실려 있어 캐리어. 예. 그 캐리어를 열었더니 그 직전에 임시 택시 기사분한테 네, 남양유 가셨던 분. 용산 전자랜드 네. 가가지고 네. 공폰하고 뭐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 공기계 같은 네. 거. 네. 그게 쫙 깔려 있어 캐리어 안에. 아이. 그 왜 이 새끼가 너 이 새끼가 공폰을 왜 이렇게 많이 샀어 공기계를. 네. 그랬더니 요놈이 직업이 뭐였냐면 직업은 물론 사기꾼이겠지만 절도범이지만 과거에 중고 휴대폰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려고. 나름 그러니까 범죄한 돈으로 이제 또 휴대폰 새거 사가지고. 그 장사하려고. 예. 그거를 샀던 거예요. 나름대로 장사 미천으로 범죄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런 게 들어있으니까 캐리어 있는 거 이거 다 등등 다 실어가지고 이제 가다가 딱 걸린 거예요. 아유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중고로 이런 거 다 팔으려고 이제. 비싼 노트북하고 저 공 핸드폰하고. 그래서 이 새끼는 이제 구속 송치 됐어요. 죄명은 강도죠 이거. 교수님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칼 안 돼도 강도가 돼요? 강도 대주 약물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한테 해악을 주고 빼가면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위협을 안 해도 뭐 약을 먹여서 기절시키고 돈을 강제로 뺏어간다든가 뭐 겁주는 것도 칼로 찔러 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해서 물건을 빼가는 것과 약 먹여 가지고
의식 잃게 하고 돈 싹 빼가는 거는 그쵸. 행위는 차이는 같죠. 예, 결과적으로 같은 겁니다. 칼과 약이 예. 같은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요거 남의 카드로 막 긁었었으니까 여신 전문 그렇지. 금융업법에다가 여신금융법에. 수법은 사기고요. 예, 사기가 되네. 그러니까 세 개의 죄명이 걸려가지고 하하이. 얘는 한 10년 가까이 그 형을 받았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나오죠. 예. 이게 누범에다가 상습에다가 전과도 많은데다가 피해자가 뭐 피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전 수법인 방법으로 이런 짓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당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리어카 그래서 아니네. 우리 방송을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많이 들으셔요. 우리 기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쌍팔년도 수법이라고 나는 안 당해 하시면 이렇게 당해요. 결국 보세요. 임 씨 같은 경우는요. 이 새끼한테 보상도 못 받았어요. 그 못 받지 뭐 아무도. 다 써버리고 술 처먹고 그 마지막 그 바에 가서 피해자분도 먹고. 바에 가서 그 카드 다 양주 먹고, 양주 걸거대버리고 먹고. 못 받았어요. 이거 빵에 가고 이 새끼 땡이에요. 그러면 잡아서 빵에 보낸들 그 경제적인 피해는 어떡하냐고요. 아이 나쁘다. 이 사건을 그래도 꼼꼼하게 끝까지 그 물고 늘어져서 했던 형사가 대전 서부경찰서 네. 형사팀에 있던 김용근 경위예요. 네. 굉장히 집착이 있어요. 열심히 하셨네. 집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요 대전경찰청 현장 우수 사례 5건이 뽑힌 것 중에 한 건이에요. 그렇게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 사건으로 택시 기사 상대 네. 강도 사건. 강도 사건이에요. 양모 강도 사건. 예, 요거를 좀 다뤄봤습니다. 아우 조심하셨으면 좋겠네 이런 예, 것도. 우리 기사분들, 우리 구독자 기사분들 이런 일 안 당하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여튼 요즘에는 누가 뭐 음료수고 뭐고 건네주면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서로 찝찝해. 예, 오늘 중요 사건은 여기서 아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예.